주식시장에서 절대 돈 잃지 않는 법이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투자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250년 전 일본에서 나온 투자 비법이 왜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한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장기 투자 마인드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지 않는 법. 솔직히 이런 제목 보면 대부분 의심하시죠. 또 무슨 허황된 소리를 하려나? 어떤 종목을 사라는 건가?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종목 추천 같은 거 없습니다.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그런 것도 없습니다. 250년 전 사람이 남긴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거래는 시작이 중요하다. 시작이 나쁘면 반드시 어긋나게 되어 있다. 오늘만큼 좋은 시장은 없다고 생각되면 3일을 기다려라. 이것이 나의 비법이다. 이 말을 남긴 사람. 18세기 일본에서 거래의 신이라고 불렸던 혼마 무네이사입니다. 이 사람은 주식 투자자가 아니었습니다. 쌀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투자 원칙들이 지금 전 세계 주식 시장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본 적 있을 겁니다. 주식 차트 볼 때 나오는 그 양초 모양. 빨간색, 파란색으로 된 그것. 캔들이라고 부르죠. 그걸 만든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이 가져가셔야 할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시장에서 돈을 잃는 진짜 이유가 뭔지. 둘째는 그걸 막으려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 이 두 가지를 혼마 무네이사의 삶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1717년 일본 야마가타현 대화라는 곳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지금으로 치면 일본 북동쪽 해안가 근처입니다. 추운 지역이었고 쌀 농사가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 시절 일본에서 쌀은 단순한 식량이 아니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화폐처럼 통용됐습니다. 세금도 쌀로 냈고 급여도 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쌀에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풍년이 들면 넘쳐나고 흉년이 들면 모자랐습니다. 가격 변동이 극심했습니다. 오늘 쌀 한 가마니 가격이 내일 되면 2배가 되기도 하고 절반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쌀을 미리 사고 파는 거래가 생겨났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선물 거래 같은 겁니다. 아직 수확도 안 된 쌀을 미리 사고 팝니다. 종이 한 장에 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적어서 거래하는 겁니다. 1730년에 에도 막부가 오사카에 있는 도오지마 곡물거래소에서 이런 거래를 공식적으로 허가했습니다. 아시아 최초의 선물 시장이 열린 겁니다. 거래소에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쌀 가격을 외치는 소리로 시끄러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룻밤 사이에 큰 부자가 됐고 어떤 사람은 전 재산을 날렸습니다. 혼마 무네이사는 23살에 사카타 지역의 부유한 상인 집안인 혼마 가문의 양자로 들어갑니다. 혼마라는 성을 이때 얻은 겁니다. 양자로 들어갔다는 건 그만큼 능력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유능한 젊은이를 양자로 들여서 가문을 잇게 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무네이사는 형을 도와 쌀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나갔습니다. 돈을 벌었습니다. 주변에서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안에서 쫓겨난 겁니다. 무네이사와 집안 후계자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후계자는 쌀 투기에 반대했습니다. 영속성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무네이사는 혼마 가문에서 의절당하고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는 에도로 갔습니다. 지금의 도쿄입니다. 다시 쌀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주겠다.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가진 돈을 전부 잃었습니다. 이전까지 한 번도 실패해 본 적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카타에서는 연전연승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에도에서 무너진 겁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무네이사는 나중에 그 이유를 깨닫습니다.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안에서 쫓겨난 분노. 내가 잘한다는 걸 증명하겠다는 조급함. 빨리 돈을 벌어서 복수하겠다는 욕심. 이런 감정들이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던 겁니다. 전 재산을 잃은 무네이사는 절로 갔습니다.
가이안지라는 절이었습니다. 연불 소리라도 들으면 뭔가 달라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참선을 했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은 온통 쌀 가격 생각뿐이었습니다. 왜 떨어졌지? 왜 올랐지? 내가 뭘 잘못했지? 어느 날이었습니다. 문혜이사가 주지스님과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절 마당에 깃발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문혜이사가 무심코 바라보고 있는데 스님이 물었습니다. 저 깃발이 왜 흔들리는 것 같나? 문혜이사가 대답했습니다. 바람이 부니까요. 스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깃발이 흔들리는 건 자네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이네. 문혜이사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깃발이 흔들리는 게 왜 내 마음 때문인가? 바람이 불어서 그런 거 아닌가? 며칠 뒤 스님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옛날 이야기를 하나 들려줬습니다. 어느 절에 2명의 스님이 있었네.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는 걸 보고 한 스님이 말했지. 깃발이 움직인다고. 그러자 다른 스님이 반박했네. 아니다, 바람이 움직이는 것이다. 두 사람은 서로 자기가 옳다며 양보하지 않았지. 마침 유명한 고승이 지나가고 있었네. 두 스님이 물었지. 누구 말이 맞습니까? 고승이 대답했네.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깃발을 바라보는 그대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문혜이사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었습니다. 깃발은 바람이 불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깃발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깃발이 없으면 바람은 깃발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깃발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걸 봐야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으면 깃발이 움직였는지 안 움직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깃발과 바람과 보는 사람. 이 셋이 합쳐져야 비로소 깃발이 움직입니다. 문혜이사는 이걸 쌀 시세에 적용해 봤습니다. 쌀 시세를 움직이는 게 뭘까? 쌀 가격 자체인가? 아니다. 작황이나 수급 상황 같은 재료인가? 그것도 아니다.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인가? 그것만도 아니다. 가격과 재료와 심리.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움직여야 시세가 형성됩니다. 하나만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가격만 보고 싸다고 샀다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재료가 좋다고 샀다가 이미 가격에 다 반영돼 있을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좋다고 따라 샀다가 천장에서 물릴 수 있습니다. 문혜이사는 이걸 3위의 방책이라고 불렀습니다. 작황과 심리와 가격.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걸 보는 자기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아무것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면 좋은 것만 보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나쁜 것만 보입니다. 문혜이사는 스님에게 이 깨달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옳거니 이제 됐네. 자네는 투자가이니 그것을 자네의 장기인 쌀 투자에 적용해보게. 절에서 나온 문혜이사는 다시 쌀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가격이 조금만 움직여도 사고 팔았습니다. 지금 안 사면 손해다. 지금 안 팔면 더 떨어진다. 이런 생각에 쫓겼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기다렸습니다. 확신이 설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루 동안의 쌀 가격 움직임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처음 거래된 가격, 하루 중 가장 높았던 가격, 가장 낮았던 가격, 저녁에 마지막으로 거래된 가격. 이 네 가지를 매일 적었습니다. 그런데 숫자만 적어 놓으니까 한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그림으로 표현할 방법이 없을까? 밤늦게까지 연구하고 또 연구했습니다. 식사도 거른 채 종이 위에 이것저것 그려봤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연구에 열중하다 보니 등불의 기름이 거의 다 타버린 걸 알았습니다. 눈이 침침했습니다. 새 기름을 넣고 심지를 올렸습니다. 불을 붙이고 다시 작업을 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타오르는 등불의 심지를 보다가 뒷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뭔가 보였습니다. 심지가 타면서 위아래로 일렁거렸습니다. 마치 하루 동안 쌀 가격이 오르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두꺼운 부분과 얇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로 튀어나온 부분과 아래로 튀어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문혜이사는 바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두꺼운 막대를 그리고 그 위아래에 얇은 선을 그렸습니다. 두꺼운 막대의 위쪽이 종가, 아래쪽이 시가, 얇은 선의 끝이 고가와 저가. 가격이 올랐으면 속을 비워두고 내렸으면 속을 채웠습니다. 이게 바로 캔들입니다. 양초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나중에 그렇게 불리게 됐습니다. 25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주식 시장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문혜이사는 이 캔들을 날짜 순서대로 나열해서 흐름을 봤습니다. 며칠간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그는 사카타 5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삼산 3030 삼병 3법. 가격 움직임의 패턴을 정리한 겁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는 그 후로 거래에서 단 한 번도 손해를 보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이건 전설적으로 과장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엄청난 부를 쌓은 건 사실입니다. 혼마 가문을 에도시대 천하제일의 부자 가문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이런 노래가 불렸습니다. 사카타는 해가 쨍쨍하고 도우지만은 흐리고 에도의 쌀창고 앞에는 비가 내리네. 아, 혼마님에게는 미치지 못하지만 적어도 번주님만큼은 되고 싶어라. 무슨 뜻이냐면요. 문혜이사가 사카타에서 쌀을 사면 사카타 날씨는 맑습니다. 좋다는 거죠. 그런데 오사카 도우지마는 흐립니다. 거기 사람들은 손해를 봅니다. 에도에는 비가 내립니다. 더 안 좋다는 겁니다. 혼마님만큼 되기는 글렀고 차라리 번주님 정도는 됐으면 좋겠다. 번주는 영주입니다. 당시 가장 높은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혼마보다는 못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부자였으면 이런 노래가 나왔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를 탱구라고 불렀습니다. 전설 속에서 전능하면서도 불가사의한 산신령 같은 존재입니다. 귀신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백전백승 거래의 신. 앉아서 천하를 움직이는 사람. 이런 별명들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문혜이사 본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는 혼마비전이라는 비법서를 남겼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글은 아무리 막역한 사이라 할지라도 절대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 오직 나 혼자 부자가 되고자 함이 아니다. 이 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쉽게 생각해 매매를 하면 실수하게 되고 때에 따라서는 신상에 해를 끼치고 원한을 사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 비법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하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기술만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먼저였습니다. 문혜이사가 남긴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투자가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투자의 성질과 특징과 습성 등을 철저히 알아낸 후 절호의 매수 시점인 바닥 시세에 사고 절호의 매도 시점인 천장 시세에 팔아야 한다. 절호의 매수 매도 시점이 올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 투자가로서의 견식, 인내심, 실행력 등을 닦아야 한다. 쉬운 말 같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팔라. 기다려라. 누구나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못할까요? 문혜이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싸게 샀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비싼 값에 팔았다고 만족스러워했는데 나중에 가격이 크게 올라 씁쓸했던 경험을 누구나 해봤을 것이다. 거래에서 백전백승하는 방법, 다시 말해 투자의 필승법 따위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성공 확률을 크게 높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는 손자병법을 즐겨 읽었습니다. 거기서 투자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손자가 말합니다. 백전백승이 최상의 전략은 아니다. 싸우지 않고 적을 온전히 굴복시키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문혜이사는 이걸 투자에 적용했습니다. 어려운 투자에 도전해 연전연승하는 것을 최선의 투자라고 할 수 없다. 어려운 투자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고 설령 잘 되더라도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누구든지 확실히 이익을 남길 수 있을 때 적극적으로 투자해 자산을 크게 불리는 것이 최선의 투자다. 손자가 또 말합니다. 이길 수 없는 자는 지키고 이길 수 있는 자는 공격한다. 문혜이사의 해석입니다. 투자에 성공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을 때는 쉬어야 한다. 이런 때는 지키는 투자로 일관하고 투자 환경이 정비되고 자금이 준비되었을 때, 즉 투자에 성공할 준비가 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손자가 또 말합니다. 잘 싸우는 자는 이길 수 있는 적을 상대해서 승리한다. 그런 장수의 승리는 지략도 명성도 공적도 아니다. 문혜이사의 해석입니다. 진정한 투자의 달인은 누가 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을 만큼 투자 환경이 좋을 때, 다시 말해 시세가 바닥에 가까울 때, 상승세로 돌아선 직후에만 투자하고 어려운 투자 환경일 때, 다시 말해 시세가 천장에 가까울 때는 결코 무리하지 않는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쉬운 싸움만 하라. 어려운 싸움은 피하라. 이길 수 있을 때만 싸워라.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싸우고 싶거든요. 주식시장이 열려 있으면 뭔가 사고 싶고 팔고 싶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남들은 다 돈 버는데 나만 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혜이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적극적으로 팔거나 사야 할 때가 있고 사거나 팔면 안 되는 때가 있다. 쉬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할 때도 있다. 지금이 그중 어떤 시기인지 안다면 투자에 실패할 일은 없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시세가 천장에 가까워 사면 안 될 때, 사고 시세가 바닥이어서 팔면 안 될 때 팔아 손해를 본다. 쉬는 것도 투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겁니다. 문혜이사의 비법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거래가 끝나면 40일에서 50일은 쉬어라. 쉰다는 것은 다음 바닥 가격을 살피는 과정이다. 한번 거래를 끝내면 한 달 반에서 두 달은 쉬라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시장을 관찰하고 다음 기회를 찾으라는 겁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천장 가격과 바닥 가격을 산출할 수 없다면 몇 달이고 유보하고 예상이 실현될 때를 기다렸다가 매매해야 한다. 확신이 없으면 몇 달이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안 사면 손해다. 더 오르기 전에 사야 한다.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한다. 이런 조급함이 손실을 만듭니다. 문혜이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매수 매도 모두 오늘만큼 좋은 시장은 없다고 생각되면 3일을 기다려라. 이것이 나의 비법이다. 지금이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될 때, 그때 바로 움직이지 말고 3일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흥분된 상태에서는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일 동안 시장을 지켜보면 들뜬 마음이 가라앉고 정말 좋은 기회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매매하려는 마음이 일면 이틀 기다려라. 뭔가 사고 싶다. 뭔가 팔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면 이틀 참으라는 겁니다. 충동적인 결정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문혜이사는 시장을 독사에 비유했습니다. 시장은 독사와 같아서 심심풀이로 매매를 하다 독사에 물려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아무리 적은 거래일지라도 매매는 무사가 진검승부를 벌이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 번 한 번이 진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심심풀이로 하면 안 됩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연중 내내 거래하고 있으면 이윤에서 멀어진다. 이윤은 이익이 따르는 운입니다. 1년 내내 쉬지 않고 거래하면 오히려 돈을 못 번다는 겁니다. 쉴 때 쉬어야 합니다. 문혜이사가 강조한 게 또 있습니다. 감정입니다. 거래의 감정은 금물이다. 마음가짐이 제일이다. 이익보다 마음이 먼저다. 그는 투자의 성공이 기술이 아니라 마음에 달려 있다고 봤습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바닥에서 잘 매수하여 어느 정도 이익이 났다가 시세가 조금만 하락해도 불안해서 팔아버리려 하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바닥에서 샀다면 시세가 꺾일 때까지 결코 팔아서는 안 된다. 조금 올랐다고 바로 파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충분히 기다려야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판단이 틀렸을 때는 재빨리 처분하고 쉬어라. 손실이 나고 있는데 물타기 하면서 버티는 게 아니라 빨리 정리하고 쉬라는 겁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승리에 도취되지 말라. 돈을 벌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잘해서 벌었다고 생각하면 다음에 더 크게 베팅하게 됩니다. 그러다 큰 손실을 봅니다. 문혜이사가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투자는 고독한 일이다. 기댈 곳은 오로지 자신의 판단력과 결단력, 자금력밖에 없다.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믿고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믿고 투자했다가 예상이 빗나가 실패하면 자신의 안이한 예측이나 판단력을 반성하지 않고 애써 가르쳐준 사람을 원망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세 가지 소중한 것을 잃게 된다. 우정과 돈 그리고 투자에 대해 철저히 공부할 기회 말이다. 남의 말 듣고 투자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패해도 배웁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한 번쯤 크게 고배를 마셔보는 것도 필요하다. 실패해봐야 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계속 이기기만 하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큰 손실을 겪어봐야 겸손해지고 조심하게 됩니다. 문혜이사는 만년의 거래 강습회를 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투자에 임하는 마음가짐과 시세를 판단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86세까지 살았습니다. 1803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비법서 혼마비전과 문혜이사 비록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250년 전 쌀거래 얘기가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일까요? 시장은 바뀌었습니다. 쌀 대신 주식이 있습니다. 종이 대신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입니다. 250년 전 사람들도 욕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남들이 다 산다니까 따라 샀습니다. 남들이 다 판다니까 따라 팔았습니다. 조금 올랐다고 좋아하다가 떨어지면 패닉에 빠졌습니다. 지금 우리도 똑같습니다. 뉴스 보면서 일희일비합니다. 카톡방에서 떠도는 정보에 휘둘립니다. 오르면 더 오를 것 같고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문혜이사가 깨달은 건 이겁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건 가격도 아니고 재료도 아니고 심리도 아니다. 이 셋이 합쳐진 거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걸 보는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 흔들리면 아무것도 제대로 못 봅니다. 깃발이 흔들리는 게 바람 때문인지 내 마음 때문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당장 망할 것 같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영원히 오를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내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문혜이사가 절에서 참선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였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도 참선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을 볼 때 내 마음 상태를 먼저 체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내가 흥분해 있는가? 두려워하고 있는가? 조급해하고 있는가? 남들 눈치를 보고 있는가? 그런 상태라면 일단 멈춰야 합니다. 3일 기다리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문혜이사는 돈을 벌기 위해 투자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돈만 벌기 위해 투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래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이익을 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스스로를 극복하고 사람들의 마음과 시대를 이해하며 시대 변화의 리듬을 탈 때 그 거래는 성공적이다. 투자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욕심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겁니다. 조급함을 이기는 겁니다.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가 어려운 겁니다. 기술 문제가 아니라 마음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가져가실 건 이겁니다. 첫째, 시장에서 돈을 잃는 진짜 이유는 기술 부족이 아니라 마음의 흔들림입니다. 욕심, 두려움, 조급함. 이게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둘째, 그래서 필요한 건 기다리는 힘입니다. 지금이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될 때 3일 기다려보세요. 사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이틀 참아보세요. 확신이 없으면 몇 달이고 기다려보세요.
이게 문해이사의 비법입니다. 2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투자의 진리입니다. 사카타는 해가 쨍쨍하고 도우지마는 흐리고 에도의 쌀창고 앞에는 비가 내리네. 혼마 문해이사가 천하제일 부자가 된 건 뭔가 대단한 비법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기다릴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쉴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조급함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3일만 기다려보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투자하면서 기다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어떻게 참고 계신지 그런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혼마 문해이사는 말했습니다. 거래는 시작이 중요하다. 시작이 나쁘면 반드시 어긋나게 되어 있다. 여러분의 투자도 좋은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